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3월의 셋째 주죠. 3월 16일, 17일 양일간 예상을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일요일자에는 이제 뚝선배가 있죠. 뚝선배 부산 오픈 경주, 부산에서 말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 좀 비가 주중에 이제 촉촉히 계속 이제 봄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가 좀 가벼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그 한겨울에 제가 조기를 보면서 훈련을 보면서 스피드가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엔 조금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 한 건 건졌습니다. 글쎄요, 스토미오크와 샤르카, 또 룩시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주력으로 한번 때렸는데요. 뭐 110배, 240, 30배가 넘는 배당. 글쎄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에서 이제 샤르카가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인기권에 있는 마필 룩시가이를 제가 현장에서 뒤로 돌려서 한번 적중을 시켰는데, 자, 이와 같은 그런 마필들이 뭐 이번 주에는 좀 그런 마필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약간 뭐랄까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주도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서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선정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13개 경주 준비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되는 뚝선배 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주시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16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준비한 경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 이렇게 4, 7, 9, 12경주, 제가 이렇게 오늘은 4개의 경주를 골랐습니다. 전반부에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못 들어오면 사실 다른 마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경주 중에서는 이렇게 4개의 경주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기마 경주죠. 3번 에코크라토스, 4번 듀마. 두 마필의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10번 최종병기가 지난 경주 상당히 약한 상대에서 이기고 올라와 있고요. 시종이려가 지난 경주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에코크라토스와 4번 듀마를 꺾고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3번 에코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꺾어드렸던 마필이에요. 꺾어드렸다기보다는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 등치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구 추진력, 뒷다리 추진력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꼭 무너졌어요. 근데 오늘 거리가 1400m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번 시종이려나 10번 최종병기가 앞에서 시종이려 같은 경우는 앞을 가도 뒷심이 없고요. 최종병기는 너무 뒤에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서도 앞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단지 하나 여기 오히려 복병마라면 1번 우빈명가죠. 만에 하나 여기서 우빈명가, 1번 우빈명가가 코스 2점을 안고 선행을 나서버린다면 오히려 에코크라토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입상할 정도의 그런 컨디션인데, 지금 순발력 면에서는 3번 에코크라토스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런 어떤 모험을 갖고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다. 그래서 인기권에 있는 두 마필을 자르지 못할 때는 공략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역시 이제 육군 마필들인데, 직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해드렸던 태양의 여신입니다. 10배짜리. 글쎄 뭐 이제 그날 태양의 여신이 선행도 간다라고, 발주만 잘 되면 선행도 간다. 왜? 데뷔 전에 늦발을 했거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한번 공략을 권해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훈련을 좀 바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직전에 선행을 가서 섰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래서 일단 출발은 된다. 출발은 되기 때문에 얘한테 부족한 건 스피드다. 마지막 끈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훈련 패턴을 완전히 스피드 위주로 바꿨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고요. 일단은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약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마필 역시 뒷다리가 조금 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초반에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면 직전처럼 또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경주도 역시 이제 태양의 여신을 그래도 좀 배제하고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뭐 1번 대북말리, 또 외곽에 있는 6번 잉그란스키 뭐 이런 마필들과 8번 수석까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축을 선정을 해서 좀 많은 좀 분산 배팅을 한다면 역시 먹을 게 없는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태양의 여신이 3번만 태양의 여신이 단독 인기 1위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시되기 때문에 인기 1위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주입니다. 뭐 한 방으로 때리든가 뭐 현장에서 좀 폭을 좁히지 않는 이상은 공략에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입니다. 1000m. 자, 1000m인데 여기 지금 9번마 성공 트렌드가 있고요. 11번마 윈스 골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공략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9번 성공 트렌드가 인기 1위가 확실시 되는데 왜냐하면 직전에 졌기 때문에요. 근데 11번마 윈스 골드가 직전에 같이 뛰었죠. 같이 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는데 윈스 골드가 나아진 건 없어요. 근데 성공 트렌드가 다 빠졌어요. 조금 직전보다 컨디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마필이 지금 데뷔전에서 1200m를 뛰었는데 그때도 선행을 갔습니다. 걸음이 무너졌던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직전엔 1000m였었고 오늘도 1000m입니다만은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반면 윈스 골드는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공 트렌드가 외곽 게이트인데 선행을 굳이 고집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컨디션에 무너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워낙 지금 상대가 약해요. 한열촌용, 해강 이런 마필들을 공략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수를 두고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략을 할 필요 없이 차라리 한번 쌍승식으로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 두 마필을 축으로 해서 삼복승식 이것도 큰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9번 성공 트렌드나 11번 윈스 골드가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축으로 해서 삼복승식을 공략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마필 뭐 4번 한열천용 24전 동안 준우승 한번 했고요. 6번 해강도 21전을 뛰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입상이 안 된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을 뭐 과감하게 공략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제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마필들 12마리 출전해 있는데, 이 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직전에 한번 공략했다 실패를 했죠. 근데 직전에 못 뛰질 않았습니다. 10번만 이제 승리의 기운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요.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단거리만 뛰었죠. 근데 두 번의 경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보인 마필이에요. 가능성을 보였고, 자, 이번에 이제 윤영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가지고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왜 2주 만에 출전하냐는 얘기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나서 두 번의 경주를 뛰고 나서 또다시 2주 만에 출전한다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2주 만에 출전하고 나서 뭐 훈련의 어떤 패턴도 보면 좀 강도가 올라갔고요. 이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치고 이렇게 강도를 웬만해서는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인기 1위기가 거의 확실시되는 3번 미라클랜드가 있습니다. 일단 직전 경주도 보면 선행을 나섰다가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덜미를 잡히는데 오늘 14주 만에 출전해요. 경주 감각을 조금 우려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섣불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14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또 어떤 경주 감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풍부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일단 어린 마필이 14주 만에 출전한다는 것은 경주 감각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의 귤을 한번 추구를 해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마필의 이제 이 미라클랜드가 3번마 미라클랜드가 컨디션이 저 정도 컨디션이면 선행을 간다. 그랬을 때는 요게 뭐 이제 복숭식을 주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는 역시 승리의 기운을 추구를 해서 한번 쌍승식까지 한번 공략해 볼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인데 왜냐하면 여기 10연마 대동 챔프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공략의 메리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배당을 좀 분산시키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배당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략의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4경주 현장에서 한번 승리의 기운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마필들. 이번 금젤로가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출전하려다 안 했고요. 그러면서 훈련량이 늘었는데 역시 치고가 작기 때문에 축복의 한계가 있고요. 자, 완승불패 직전에 2주 만에 나오는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전구 운동을 안 해요. 근데 라스트에서 이제 외곽으로 빼니까 거의 날라오다시피 했죠.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였고요. 최강전사가 지금 골망염으로 마음 놓고 조기를 못했습니다. 마음 놓고 조기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9번 베스트 캐슬이 있습니다. 사실 큰 능력 없어요. 제가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마필이 지금 예시한 제가 왜 안 뛰는지 이런 좋은 경쾌하고 아주 힘찬 발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 왜 안 뛰는지 모르겠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이 좁아요. 가슴이 좁고 이 체구가 높은 마필들 대부분 보면 지구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의 어떤 그 경주에서 이제 적응시키려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계속 이 마필이 안 뛰어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스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스포를 안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경주에 쓸 힘을 남겨두는 거죠. 미리 훈련해서 힘을 다 소진한 게 아니고 경주에서 쓸 힘을 남겨뒀는데 이 경주가 좀 빠르긴 하죠. 금젤로라든가 최강전사 뭐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늘푸른짱도 빠른데 이 베스트 캐슬이 사정권 안에 즉 선두권 세 번째 네 번째만 붙어준다면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힘을 안배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최강전사나 금젤로나 이 늘푸른짱 이런 마필들이 뒷심이 좀 약하거든요. 최강전사도 물론 최강전사가 센 데는 뛰어다녔습니다만은 아무튼 베스트 캐슬도 충분히 이 경주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단지 조건은 선두권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순발력도 있어요. 순발력도 있고 직전 언제죠? 12월 달에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의 그 걸음이라면 이 경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혁 기수를 재기용한 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좀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예시장에서 컨디션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6경주 1200m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좀 부진마들 일색이에요. 믿을 말이 없습니다. 이 장수파티라는 마필도 2번마죠. 직전에 기록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거기다 상대가 센 것도 아니었었고요. 전설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1경주의 최종병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주가 그렇게 센 경주는 아니었었고 물론 착차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메류샤인인데 조교 강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마필이 약간 그 마무리 훈련할 때 보니까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미라클 댄서입니다. 8번마. 왜 지느냐? 이 등치를 갖고 왜 지느냐? 역시 이제 구전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을 못한 마필인데
이 전구 운동이라고 그러죠. 리듬을 못 타요. 말이 통나무예요. 아주 딱딱해요. 이런 마필들 제가 이제 과천비상을 이제 대표적인 마필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상대가 약해야 돼요. 근데 오늘 상대는 약하고요. 또 역시 이제 미라클 댄서가 8번마 미라클 댄서가 순발력이 있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미라클 댄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부로 꺾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육경주가 뭐 미라클 댄서가 선행을 나선다는 완벽한 그런 보장을 한다면 뭐 그냥 한두 방으로 때리면 되는 경주가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라클 댄서가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쉽게 나서느냐, 몰아서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결코 그렇게 빠른 순발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 몰아서 앞에 붙어가는 그런 마필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메루샨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넘어서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클 댄서를 꼭 축으로 갈 수 있는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수 파티, 2번마 장수 파티라든가 5번마 전설시대 이런 마필들도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빼드렸던 마필인데 역시 이제 기복마인데 그 중에 꼭 고른다면 역시 이제 그런 거죠. 8번마 미라클 댄스의 선행력을 믿고 공략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마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유경주도 좀 쉬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6곤 역시 10마리 출전해 있는데요. 역시 이 경주도 이제 부진마 틈입니다. 부진마 틈인데 상대가 더 부진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이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좀 골랐습니다. 자, 일단 2번마 부전자전, 7번마 아우건킹 두 마필이 가장 인기를 끌 겁니다. 근데 이 아우건킹도 그렇고 부전자전도 그렇고 둘 다 그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뭐 길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전자전 머리 높고요. 그다음에 7번 아우건킹 이 등치에 2번 부전자전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초대 3간마의 JS 홀드의 그 뭐죠? 자마입니다. 자마인데 지금 한 번 입상했어요. 이런 마필들 힘으로라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고개가 높으면요, 그 힘도 못 씁니다. 힘도 못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붙어갈 수가 있겠고 아우건킹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순발력인데 일단 이 경주에서 이제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나서긴 좀 어렵죠. 3번마 영화지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2번 부전자전이나 7번 아우건킹이 선행을 못 나섰을 때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냐? 10번 황금빛 세상입니다. 일단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한 이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떤 주행 불안인과 컨디션 난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공백기를 갖고 지금 나왔는데 주기가 잘 안 맞았죠. 주기가 잘 안 맞았는데 자, 직전에 이제 뛰는 걸 보니까 말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1300의 기록은 나빴지만 그 과정, 걸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꿋꿋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라스트에서 이제 같이 이제 꾸준하게 띄워주는 그런 걸음인데 약간 매를 맞으면서 채찍을 대니까 약간 흔들리는 주행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전자전이나 7번 아우건킹 이런 마필들이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다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단점이 크지 않은 10번마 황금빛 세상을 이 경주에서 이제 축으로 선정을 하는데 자, 두 마필입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는 룩시가이를 부러뜨릴 수 있었던 얘기는 좀 제가 늦게 봤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조교 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전자전도 그렇고 7번 아우건킹도 현장에서 꼭 컨디션을 좀 매치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번마 황금빛 세상은 축으로 공략하는 것 축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오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이죠. 일단 이 경주는 좀 색달라요. 제가 이제 지나 직전에 이제 현장에서 5번만 마천 후의 컨디션을 보고 현장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근데 초원성을 껐고요. 닥터 센트럴에 주력했고 인기 1위권에 있는 청계정상을 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청계정상을 바치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 청계정상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발 쓰는 게 높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초반이 빠르면 따라가다 힘 소진을 한다. 그럼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와중에 이제 5번 마천루가 제가 왜 이 마천루를 그 현장에서 갑자기 보게 됐느냐? 이 마필이 1200까지는 잘 돼요. 1200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1300, 1400 딱 여기 거리만 가면 라스트가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직전에도 제가 추천을 해놓고 좀 가만히 뛰는 걸 보니까 라스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보면 말은 아주 미쳐 있을 겁니다. 껍데기에 너무 미쳐 있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마필들이 변해야 돼요. 자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마천루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기 조금 어렵죠. 선두권에 합류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인데, 오늘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4번 볼드워리어인데 외곽에 단디 디에고 10번 맞죠? 넘어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볼드워리어가 빨라요. 빠른데 직전에도 이 마필이 발이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섰어요. 물론 이제 좀 아베 기수가 좀 추진을 해서 간 건 있지만 컨디션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붙들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외곽에서 단디디오가 괴롭히면 같이 몰아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볼드워리어가 4번마 볼드워리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10번마 단디 디에고보다는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할 가치가 있는데 축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디 디에고라는 마필이 이 볼드워리어를 4번마 볼드워리어를 건들기만 하면 얘 또한 그게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행력을 좀 기대하고 공략을 하지만 좀 대안의 마필이 좀 가져가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안의 마필이 8번 센탱크입니다. 직전에도 인기 4위권이었었는데 제가 가차없이 잘라드렸어요. D가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주 만에 나옵니다. 말 D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역시 이제 훈련의 묘미죠. 훈련을 보는 묘미인데, 박태종 기수가 1200m에서 17주대를 끊으면서 입상을 했어요. 여기서 그 정도 뛰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D가 흔들렸던 모습에서 완전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입상이 한 자리, 복승권에는 무난한 마필이 바로 8번 센테크고요. 자, 9번 청계장상입니다. 역시 이제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발휘성이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한데, 역시 이경주가 왜 이 두 마필을 공략해야 되느냐? 4번 볼드워리어와 10번 단디 디오고가 이 충돌이 되면, 경합이 되면 올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청계정상도 이 누구죠? 서승훈 기수가 직전에 자기가 무리해서 탄 걸 알았기 때문에 두 번 실수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략은 8번, 9번 센탱크와 청계정상이 우선 주력이고요. 자, 4번 볼드워리어는 컨디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공략권에 꼭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마필들. 그런 거죠. 이 경주가 이 4번 불멸신화를 일단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등태산 8번 맞아요. 1번 맥켄지 보이도 역시 순발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몰아서 가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자, 2번만 라이크 더 선인데 이 마필 일단 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기 많이 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보면 주로가 이렇게 이렇게 가벼운 주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거의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약했었고요. 스펜딩 투미가 날라올 정도였었기 때문에 무악, 슬러거 2000
여기 또 맥켄지 보이가 물론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나서 가지고 안장이 좀 밀린 건 있지만은 라스트에서 좀 너무 허덕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켄지 보이가 오늘은 3번 썸씽굿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선행 싸움을 펼쳐야 되는데 일단 3번 썸씽굿이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00m, 1300m에서 아주 선행을 수월하게 가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따라가는 그 어떤 습성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직전에 이제 갑자기 선행을 나서 가지고 인기 11위권에서 이제 130배 아주 고배당을 터뜨린 마필인데 일단 맥켄지 보이는 선행을 나서려면 썸씽굿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둘이서 이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뒤에서 오르는 마필이 누구냐 그럼? 7번 라스트 무대입니다. 이 마필은 등치가 좋은데 순발력이 떨어져요. 대신 힘은 좋습니다. 늦게 발동이 걸려요. 근데 거리가 오늘 1800m라는 겁니다. 1번 맥켄지 보이나 썸씽굿, 3번 썸씽굿 같은 경우는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확률이 높지만 7번 라스트 무대가 올라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불멸신화를 인정한다면 앞에 가는 마필보다는 뒤에서 오는 마필, 경주 조건이 뒤에서 오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에 4번, 7번, 4번 불멸신화와 7번 라스트 무대 이게 주력 공략 막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8번 러시안 트윈이 지난번에 이겼습니다. 근데 JS 선이라는 마필하고 같이 입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더볼트, 같이 뛰는 원더볼트, 이 플로리다의 별 5번, 6번이죠. 근데 이 러시안 트윈을 가만히 보면 일단 그날도 스타트를 하는데 고개가 많이 높았었고요. 조교 때도 고개가 높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단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온 거지 이 마필의 어떤 그 단점은 정말 커 보입니다. 아직 일단 뭐 혼합 상군 경주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꺾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박태종이 제가 안 갔다 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말이 어떻게 뛰나 잘 보십시오. 스타트부터 말하고 많이 싸울 겁니다. 자, 5번 플로리다의 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차 왔어요. 이 플로리다의 별이 경주를 다 제가 들춰보니까 20 몇 전을 4전 뛸 때죠. 24전인가 5전 뛸 때 제가 들춰보니까 겨울에만 입상을 했어요. 3번 입상을 했는데 겨울에만 입상을 했어요. 겨울에만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조시가 나는 마필인데 일단 뭐 계속 그 조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는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6번 원더볼트 직전 경주 이제 장거리 첫 도전이었었는데 일단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경주에 같이 뛴 러시안 트윈이 있습니다. 일단 격차를 많이 좁혔어요. 격차를 많이 좁힐 정도로 역시 기본적으로 원더볼트가 이제 추임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승부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승부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의 어떤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마필이 얼만큼 뛸 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필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날 격차는 좁혔습니다만은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플로리다 별하고 거의 착차가 없이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마필이 오늘 주인공이 아니고 자 11번 금영웅입니다. 이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일단 이 마필의 단점도 이제 등치가 크기 때문에 약간 둔해요. 둔한데 힘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로리다의 별, 원더볼트 뭐 이런 결정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러시안 트윈은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로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뭐 훈련 잘했고요. 힘 좋은 11막 금영웅이 이 경주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1막 금영웅입니다. 이게 장거리를 뛰어봤고요. 장거리에서도 뒷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조금 뒤늦게 올라온 건 있었지만 일단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1막 금영웅 훈련의 성과를 한번 기대하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금영웅이 축은 불변이다. 축은 불변이고요. 후차권에서는
러시안 트윈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원더볼트 정도까지는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입니다. 11경주 국내선 3군인데 조교를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다. 훈련을 보는데 어떤 묘미도 있지만 샤르카라든가 뭐 이런 묘미도 있습니다. 묘미도 있는데 가끔 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6번마 비바 챔프를 보면 예전 작년 10월 달이죠. 문세영 기수가 이기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3군으로 올라왔는데 이 마필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하자가 없어요. 일단 하자가 없는데 지금 승군해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작년 겨울에 저희 서울경마 행사할 때, 예시장협회에서 행사할 때 제가 이 마필을 12월 15일이니까 또 추천해드렸어요. 추천해드렸는데 뛸 말이다. 언제 걸음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뛸 말입니다. 뛸 말인데 근데 안 뛰더라고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맨날 조교할 때 보면 부드럽게 아주 기가 막히게 뛰어갑니다. 뭐 어디 가서 퍼지는 것도 아니고 길게 잘 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 비바 챔프에게 제가 자꾸 속는 것 같은데 이 마필을 빼고 나면 사실 4번 흥령비상은 인기 1위권입니다. 인기 1위권인데 여기 2번마 브리프 드림이 흥령비상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서죠. 선행을 나서도 무너지는 마필이 선행을 못 나선다면 더 무너질 수가 있겠고, 자 1번 당찬미소 지난번에 입상한 게 정말 능력이냐?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상당히 약했어요. 계속 질주가 3차 올 정도 취입할 정도이기 때문에 세다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자 9번 대장도 지금 9번 대장정도 9주 만에 나오는데 뒷다리 파행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비바 챔프를 6번마 비바 챔프를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뭐가 단점인지, 뭐가 장점인지, 왜 안 뛰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 비바 챔프를 체크를 하겠는데 일단 나머지 마필, 믿을 수 있는 마필, 흥령비상을 빼놓고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너무 이렇게 모험을 갖고 그냥 불안한 배팅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2000m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7 마필들인데, 여기 이제 5번마 슈퍼리치가 아마 인기 1위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태산북두가 직전 경주에 이제 마지막에 날라오면서 슈퍼리치와 착차가 없었다는 거고요. 1번 초원여제가 승군전인데 거리 검증이 돼 있는 마필이고, 일단 뭐 강자 경험은 없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주가 1군 중하이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가장 이제 1번마 초원 여제가 4살짜리로서 이제 올라오는 단계죠. 걸음이 아직 더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나머지 마필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뭐 7살, 8살 다 그렇게 됐는데, 6살 뭐 그 정도 다 됐죠. 이런 마필들은 이제 하향세죠. 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5살짜리 7번마 매직 나이트가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보여줄 능력은 있지만 있는 마필인데요. 일단 먼저 박태종 기수를 좀 기용해가지고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마 매직 나이트를 이 경기에서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2번 태산북두나 5번 슈퍼리치의 그 복귀, 그러니까 경주 내용을 보면 라스트에서 다 무너졌어요. 에이스 갤럽 하나 빼놓군요. 거의 다 걸어오다시피 했어요. 정말 걸어오다시피 했는데, 오늘 정말 여기 이 경주에서 조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번만 태산북두가 이번 주에 출전을 안 하려고 조교를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단 뭐 이렇게 강도가 좀 약해졌다라는 거고, 슈퍼리치도 이제 7주 만에 나오는데, 7주 만에 나오는 것 치고는 조교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반면 여기 이제 12번만 댄랜드 같은 경우는 발 쓰는 게 높긴 하지만요. 조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올라서 있는데,
얼만큼 격차를 좁히느냐 관건이겠죠. 근데 이경주가 여러분들 거상이나 3번 거생이나 4번 초백령이 선행을 간다 그러면 선행만 돼 이경주가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빠르질 않기 때문에 이 10번마 댄랜드도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7번마 매직 나이트가 이경주의 축인데 뭐 초원여제, 뭐 후차권에서는 태산북도, 슈퍼리치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10번마 댄랜드도 결코 무시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6일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 이 경주에는 정말 인기마 경주구나. 이 경주는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경주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인기마 경주 같은 경우는 얼만큼 또 그 폭을 좁혀서 공략하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인데, 그런 경주들이 좀 이 토요일자에서는 좀 분명히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전 경주에는 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오후에서는 약간 그 부진마들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뭐 최근에 와서 또 그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컨디션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예시장이나 또 윤송할 때 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글쎄 이제 크게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주 선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다 싶은 경주는 또 골라온 경주라도 아니다 싶을 때는 좀 가감하게 좀 포기하는 경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경주를 좀 줄여서 공략한다면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 3월 16일 토요일 경마 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